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의 예지쌤입니다. 오늘 평택고 친구들 시험 종료가 되었을 텐데, 일단 그동안 시험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시험 보기까지 수고 많았고 고생했어요. 일단 오늘 저랑 이제 평택고 1학년 영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실 이제 적중률 같은 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무 이제 적중률이 높은 자료들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중률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적중률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말고사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시험을 본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평택고 시험을 준비하게 될 친구들도 좀 이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어, 올림포스하고 부스터 이렇게 두 개의 교재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어요. 총 23개의 문항이었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떤 적중률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평입니다. 음, 출제할 만한 곳에서 출제했습니다. 이 문제를 쭉 살펴봤더니 그 지문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정말 출제할 만한 곳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려웠다 라고 느껴졌던 친구들의 문제는 아마 선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문제에서 선지에 대한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든 그 객관식 문제든 지문을 요약하는 능력에서 요약문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지문을 패러프레이징하는 말바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이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 훅 늘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어휘에 대한 학습도 꾸준히 늘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요약하는 능력, 그리고 그 지문을 요약하되 어떤 단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말바꿈이라는 것, 즉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은요. 지문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어휘로 바꿔서 출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없다가 새롭게 생긴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몇 번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좀 고퀄리티, 고난이도의 패러프레이징을 사용했던 적은 제 기억에 최근 몇 년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삼으셔야 될 거는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건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8, 90점대 이상 그리고 1등급을 목표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범위 내에 있는 지문만 학습해서는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번에도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휘 학습. 그런데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동의어고 반의어의 관계인지까지도 어,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 이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 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좀 볼 거고요. 음, 조금 눈여겨봐야 될 지문들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선지가 지금 너무 길죠? 음. 선지가 너무 길고, 긴 문장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1번 문제부터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이제 찬찬히 이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어, 사실 지문에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어떤 부분, 두 번째 관점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요 부분은요, 문법적으로도 강조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치가 된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고 하는 this view가 밑줄 쳐져 있는 요 단어가 가리키는 건 두 번째 관점이 아니라 첫 번째 관점이에요. 왜냐면 뒤에 있는 the position that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is one of resemblance. 음악과 감정이 유사성으로 대변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이 관점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측면이다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뒤집어지는 문장이었어. 그럼 이 관점의 반대가 된다라는 건 앞에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 관점은 앞에 있는 문장의 this view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거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의 this view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된 연관성으로 설명되는 그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지금 문제를 푼 친구도 요것과 요것이 즉 학습된 연관성으로 이어지는 그 관점이구나라는 걸 잘 표시했어요. 음. 학습된 연관성이 뭐였어?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associate them,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그래서 슬픈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이 슬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장례식과 같은 그런 슬픈 사건들에서 그 음악을 잘 들었기 때문이야. 이런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5번이에요. 그래서 associate A with B라는 구문이 또 사용이 됐죠.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특정한 감정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걸 말한다. 즉, 학습된 연관성이다. 그래서 길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막 단어가 새로운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되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잘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너무 이제 똑같은 단어로 출제가 됐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 공부할 때 이제 social evidence가 이 그 지문의 핵심 소재였는데 그거를 이제 evidence를 proof라는 단어로 바꿔서 공부를 했었고 그게 이제 똑같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사회적 증거라는 의미였죠. 어, 4번 문제의 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아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휘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주제문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지문의 핵심 내용은 균형 잡힌 식단,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웰빙을 위해서도 이제 다양한 감정,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균형 잡힌 활동에 있어서의 식단이 필요로 하다. 즉,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괴혈병과 같은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감정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심리학적인 괴혈병과 같은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즉, 괴혈병은 아니지만 뭔가 심리학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suppress라는 단어는 억압하다, 누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정을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deny adequate emotional expression이라는 표현을 suppress라는 단어로 바꿨죠. 그리고 counterproductive라는 단어는 productive, 생산적인 이라는 의미의 반대, 즉 생산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역효과를 낳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역효과는 뭐야? 지문상에서 심리학적인 질병을 얻어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신체의 균형 잡힌 식단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좋은 어휘들이 사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들은 그동안 평택고에서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뭐 관계사, 그 다음에 수일치, 그 다음에 형용사 물어보는 문제들. 그래서 setting up이라는 동명사 주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되는 부분 우리 충분히 연습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던 이 that, 접속사다. 진주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다. 근데 대시 아닌 위치로 바꿔 쓸 수 없죠. 접속사니까. 그래서 관계사가 아니라 접속사였던 부분이었고, 이런 문제도 연습을 했었어요. 다른 부분에 나와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번호로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도 사실 똑같이 우리가 풀어서 연습을 해봤던 부분 중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제공해준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숙지를 하면 사실 시험 문제도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 어법 문제도 우리가 복습 테스트에서 틀린 부분을 찾는 문제로도 출제를 했었고, 연습 문제에서도 풀이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자료에 충실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복습 테스트와 자료에 충실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휘 문제는 음, 제가 수업 시간에 늘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 비교급이 사용되는 그런 지문들, 비교급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교 표현이 맞게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어휘 문제를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돼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워크북 문제에서도 풀이를 했었고 서술형 문제에서도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살짝 변형이 됐죠. 원래는 덜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아이들의 그 뇌 속에 있는 뉴런 간의 전달이 메스하기 때문에, 엉망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전달은 성인보다 덜 효율적일 수 있다. 요게 이제 원래는 원래 지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more efficient에서 efficient라는 단어에다가 맞냐 틀리냐를 밑줄 쳐 놓으셨죠. 그러니까 얘가 레스였다면 맞았겠지만 몰이라는 비교 그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야. 더 효과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반대말이 됐어야 되겠죠. 음. 자, 10번. 주제문에 보통 빈칸이 잘 뚫리게 되는데 우리 연습했었던 부분이에요. uncertainty, 불확실성.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요 지문의 핵심 소재였죠. 그래서 그거 똑같이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 빈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statements are objective. 그런 진술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they aren't가 가리키는 게 뭔지도 풀어서 쓰는 연습을 해봤었고 어휘 문제에서도 풀어봤었기 때문에 잘 해결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빈칸은 앞에 이제 두 빈칸 문제에 비해서 또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바꿈, 패러프레이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빈칸이 있던 문장이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뭐를 보여주냐,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 인간의 경향성이죠. 그런데 어떤 경향성이냐면 identify with, 동일시하는 거야. 근데 to a large degree. in 그룹이라는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도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과 동일시하려는 우리의 경향이 언제 시작된 거야? infancy. 유아일 때부터 시작이 되거나 혹은 innate. 아예 그냥 내재한 본질적인 경향성, 성향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 원래 문장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볼게요. 음. 자, inclina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tendency랑 동의어입니다. tend to, 그다음에 뭐 be inclined to 요렇게 이제 자주 바꿔서 사용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바꾸셨어요. 근데 뭐에 동일시하냐면 in 그룹이라는 걸 one's own 그룹,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인 거죠. 그다음에 많은 정도로, 대부분의 정도로 deeply rooted, 아주 깊게 뿌리가 잡혀 있다. 깊이 영향을 받는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바꾸셨죠. 근데 innate라는 단어가 그대로 이제 사용이 돼서 요 부분을 보고 선지를 고른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여기 보시면 be inclined to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살짝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수준으로 변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문에서도 perfection, 완벽함을 잊어버려라. 완벽함을 너무 추구하지 마라. 그냥 발전을 목표로 해라.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don't let perfection get in the way of progress. get in the way of progress라는 건 진보, 발전의 길인 거잖아요. 방식. 발전하는 과정에 완벽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즉, 완벽하려고 하지 마. 요게 이제 완벽을 너무 추구하지 마. 발전하고 진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주제를 다룰 때 우리 progress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improvement나 progress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빈칸이 뚫려져 있는 부분은 사실 나올 만한 곳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제 선지가 변형이 되었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순서 문제는 어, 완벽하게 똑같이 적중이 됐어요. 심지어 구분이 되는 표현, 그러니까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지점까지도 동일하죠. In his experiment, in his experiment, minorities, minorities. 그래서 순서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삽입되는 부분도 똑같아요. 삽입되는 부분도 제시된 문장까지 똑같이 연습을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약문입니다. 요약문도 잘 풀 수 있으려면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는 당연히 기본이죠. 그리고 그 요약문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약문을 정확히 해석했어도 선지에 나와 있는 어휘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되겠죠. 선지에 나와 있는 어휘를 알고 있는가? 음.
근데 이제 요 단어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지문의 내용이 뭔지 한번 다시 간략하게 볼게요. 자, top nutrition experts. 이제 영양 전문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제 영양분이 신체에 의해서 흡수되고 사용이 되는데 supplement, 보충제,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영양제 대신에 완전 음식,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로부터 얻을 때, 흡수가 될 때, 소비가 될 때 더 잘 흡수가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보충제에 대해서 어, 희망을 가지고 있다, 바람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바라건대, 희망하건대 이 보충제들이, 영양제들이 우리한테 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요렇게 이제 요 지문에 대한 내용을 요렇게 이제 바꿔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upplement, 보충제, 영양제에 대한 A 블랭크에 대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 efficacy라는 단어가 이제 효험, 효험, 험, 효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을 복용했을 때 그 약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능, 효험 같은 건데 조금 어렵지만 effectiveness라는 단어와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could be useless. 무용지물이죠. 언제? With little control and regulation. 통제나 규제 없다면. taking supplements.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성분에 대해서 프로틴 파우더, 단백질 파우더를 예시로 들으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substance나 ingredient 같은 것들이 이제 종종 이제 오염이 돼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을 만한 그런 성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면 보충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gamble 수 있고 또 코스틀리가 될 수 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risky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risky라는 단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 둘 중에 이제 골랐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durability하고 efficacy하고. 근데 내구성이라는 의미의 durability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4번으로 고를 수 있었겠지만 두 개의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휘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논술형 문항입니다. 그 1번 문제는 요약문을 채우는 거였는데 약간의 말바꿈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채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f-handicapping strategy. 요 이제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할 때 people avoid 사람들이 avoid 하는데 자 attribute A to B 요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누구누구 무엇 무엇의 탓이다 혹은 무엇 무엇의 덕택이다 덕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본문에 blame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내 능력 때문에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적인 측면을 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만들거나 하는 거야. 혹은 그 상황을 탓하거나. 네. A의 자리에 이제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야 되냐면,
이제 실패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니까 이제 failu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됐고 요 실패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않는 거였죠. 상황을 탓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탓하는 것을 피하고요. 어떻게 함으로써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creating, 만들어 external, 외부의 어떤 무엇을 장애물을 셋업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C번에 obstac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집어넣으려면 이 attribute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지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paraphrasing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 문제도 요약문 채우는 거였고 또 배열하는 문제 있었는데 배열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문장 중요하니까 이제 밑줄 쳐놓으라고 했었던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 변형되는 부분 없이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 요약문에 들어가는 단어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찾았어야 됐고 본문에서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요약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다룰 때 이 퍼스널 밸류의 중요성, 이제 리플렉티브 저널을 쓸 때 그 리플렉티브 저널의 이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본문에 들어갈 단어가 다 나와 있긴 해요. Reframing their experiences. 재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with their personal values. 본인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서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쓰고 재구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논술형 문제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쓰는 거랑 이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배열하는 문제였는데 우리 배열하는 문제에도 변형 없이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서술형 문제로 연습해 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빈칸이 뚫려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오형식 구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간단하게 보면서도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었듯이 어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휘들 간의 그 동의어나 반의어 관계를 또 확장시켜서 공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더 이상 이제 지문의 내용,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문만 공부해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그 확장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고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음 기말고사 때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